다음은 이용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 후보님 앞으로 나와 현 주십시오. 정권이 알지도 막지도 못한 비극, 제가 이 우원 생명을 걸고 모든 걸 다 바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홀로 맞서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불통, 불공정, 오늘 철저히 파헤쳤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청년전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청년을 위해 비겠습니다. 더 강한 청년의 힘으로 정권 교체, 이용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광주시 전북 전남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정권 교체, 청년 최고위원 후보 국회의원 이용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합동 연설회입니다. 첫 시작을 고향 호남에서 시작하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리에 섰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더 나은 내일이 아닌 단지 먹고 살기 위해 지금 현재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내일과 꿈과 희망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금수저 출신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요즘 칠포 세대라 불리는 청년들처럼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학원조차 다니지 못할 정도로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원칙과 실력, 공정한 경쟁만으로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 총감독을 이루었습니다. 아무 기반도 없는 허벌판에서 7년간 전국을 다니며 어린 선수들을 발굴하고 육성해 왔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과 지도자와 모두 함께 원팀이라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저는 이제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 내일의 희망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저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섰습니다. 희망을 찾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제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담아서 여기에 섰습니다. 그 간절한 목소리는 다름 아닌 아주 소박한 얘기들이었습니다. 첫째, 청년들은 무엇을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들의 얘기를 들어달라는 것뿐입니다. 둘째, 청년들이 나설 수 있는 무대들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셋째, 기성 정치인들이 청년 정치인들을 이용을 하고 선거 이후에 나몰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기성 정치인보다 더 많은 혜택이 아닙니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청년들의 그 간절한 요구 반드시 해결해 내겠습니다. 저 국회의원 이용 그들의 목소리 가슴 깊이 담아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에게 공정한 경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무대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공천 할당제와 공천 가산점 의무화, 청년들이 공천 심사를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손을 잡아 함께 나간다면 내년 3월 9일 우리의 모든 염원인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미래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해야 됩니다. 청년의 미움을 받지 않는 정당으로, 청년과 대화할 수 있는 정당으로, 청년과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또한 청년이 스스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정당으로, 그런 정당으로 스스로 변해야지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청년 최고위원은 화병의 꽃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두 발로 뛰며
땀 흘리고 당 지도부를 강력하게 설득할 수 있는 현장감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대선 8개월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이 국회의원 이용이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이용 지지를 해주신다면 청년의 힘으로, 국민의 힘으로 정권교체 선봉을 쓰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 불로 힘든 나날을 보내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마스크를 벗는 그날까지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 후보님의 힘찬 연설을 들으니까 저희가 코로나 블루도 금방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 후보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강태린 후보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님들,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강태린 인사 올립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건장한 청년이자 새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새 아이 키우기에도 너무 벅차지만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목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비닐하우스에 살던 가난한 아이, 사업을 다시 일으키려는 부모님을 도우려 고2 때부터 혼자 밥과 빨래를 하며 입시 준비를 하던 아이, 지독한 가난 속에서 나라를 원망하기보다 나처럼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는 아이들을 도와 시작하는 출발선만큼은 뒤처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 내 평생 소명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뒤돌아보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결국 다시 일어섰습니다. 내 평생 소명을 이루기 위해 미국 아이비리그 컬럼비아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정만 주기 위해서 세 아이 중 두 아이가 미국에서 생겼지만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고 한국에서 출산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강태린이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과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배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노력만 하면 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지독한 위선과 독선이 판을 칩니다. 일자리 상황판으로 쇼를 하더니 결국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공정의 가치는 지켜줄 거라 기대한 국민들까지 유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우리 국민들을 갈라놓았습니다. 문정부는 세대와의 갈등을 이용했습니다. 남녀와의 갈등을 이용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도 이용했습니다.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국민들을 갈라놓아 그 갈등을 양분 삼아 본인의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이런 갈등을 봉합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소망이자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러려면 국민의힘부터 희생과 화합의 가치를 실천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목표가 있겠지만 정권 교체로 국민을 구하는 것보다 더 가슴 뜨거워지는 것이 있습니까?
내 이름을 남기기보다 당의 정체성 회복을, 한 번 더 권력을 연장하기보다는 새로운 세대를 키우려는 뼈를 깎는 노력이 바로 희생입니다. 대한민국은 희생을 바탕으로 일어났지만 그동안 우리 당은 희생이 부족했습니다. 저 강태린이 청년 본연의 모습으로 우리 당의 화합을 이끌어내 정권 교체의 디딤돌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 한 몸 던져 희생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대한 미래가 대한민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지지자만 바라보며 정치했던 문재인 정부와는 다르게 우리 당은 모든 국민이 다 소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다르게 국민적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저 강태린과 2030 청년들이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어두워진 대한민국의 새벽을 깨울 것임을. 감사합니다. 네, 강태린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아이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아이 셋을 키우시면서 이렇게 출마해 주신 거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홍종기 후보님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과 국민 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소신 있게 당을 혁신하고 정권을 찾아오겠습니다. 문제되는 정보나 저런 것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딱 막아야 된다. 그런 반도체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 정당.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호남 제주 당원 여러분, 청년 최고위원 후보 홍종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를 다니면서 거의 매일 인촌 김성수 선생의 동상 앞을 걸어 다녔습니다. 율촌 산업단지에는 제가 법률 자문을 해주던 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해마다 저희 가족이 여행을 가는 곳으로 연례 행사처럼 되었습니다. 이처럼 호남과 제주는 우리나라의 교육, 공업, 언론, 관광 모든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 여러분, 그렇다면 호남과 제주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할 다음 과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년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근본을 뿌리부터 뽑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고 이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것은 지금까지 이 나라를 이끌어온 호남 그리고 제주 여러분께서 하셔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저는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때까지 단 한 명의 정치인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류기업 변호사로서 안락한 삶을 살던 제가 무모하게 공천을 신청하고 어려운 길로 들어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살, 6살인 제 아이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미래가 이렇게 고장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당은 최고 험지 중의 하나인 수원 영통에 출마할 것을 저에게 명령했습니다. 수원 영통이 어떤 곳일까요? 민주당 시장이 3선을 했고 국회의원은 5선째입니다. 수원의 5명의 국회의원 전부가 민주당입니다. 하지만 우리 당이 이런 어려운 곳에 저를 보냈을 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선되는 것보다는 힘든 상황에 있는 당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당선에 유리한 지역만 찾아다니는 것은 청년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는 내년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당 지도부에 참신한 인물,
밑바닥 민심을 아는 인물, 능력 있는 인물이 대거 들어가야 합니다. 단순히 나이만 어리고 경험이 없는 청년, 따뜻한 원내에서 지내면서 선거를 해본 적이 없는, 야전을 모르는 청년, 그런 분들은 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분들이지만 청년 최고위원 자리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 대표나 최고위원은 경륜 있고 원내에 계신 분들이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청년 최고위원은 저와 같이 야전에서 밑바닥 민심을 중앙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당이 건강해지고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당원 여러분, 저는 외국 인류기업 인재들과 경쟁하여 우리나라의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온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관심사와 트렌드를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순발력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야전에서 민주당과 전투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야전형 전문가가 청년 최고위원이 되어 국민들의 바닥 민심에 빠르게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민주당과 차별화해야 합니다. 당원 여러분, 지금 2030의 분노는 이 정권에서 공정과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분노는 따뜻한 성 안을 바라보는 배고픈 성밖 청년들의 분노입니다. 우리 당이 성 안에서 꽃가마를 타고 있는 청년을 다시 지도부로 내세운다면 이 정권의 불공정을 비난할 자격이 없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만 어리다고 청년의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글로벌 인재들과 경쟁도 해보고 자신만의 전문 분야도 구축해보고 조직의 생리와 불합리도 경험해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봤어야 우리 당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저 홍종기를 반드시 청년 최고위원으로 만들어주십시오. 제가 우리 당의 야전 지휘관이 되어서 성박 청년들의 에너지를 모으고 내년에 정권을 차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종기 후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시간을 칼같이 지켜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후보입니다. 김용태 후보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선 승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 청년 최고위원은 김용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선배 당원 동지 여러분, 인사 올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 경기 광명을 당협위원장 김용태입니다. 그간 우리 당의 지지율이 약세를 면치 못했던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우리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 그 누구보다도 헌신하신 당원 여러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 되고자 마음을 먹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저를 만나 뵈었던 분들 대부분은 저에게 가장 궁금해 하셨던 것은 제가 누구이고 제가 어떤 정치적 비전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느 계파에 속해 있느냐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해 왔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아직도 조선시대 붕당정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생각도 임의로 재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의 청년들을 만났을 때는 조금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부산에서, 대전에서, 세종에서 전국 방방 곳곳에서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그저 보수의 가치가 좋아서, 개인의 창의가 발휘되는 가치가 좋아서 공동체를 지키고자 정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 청년들에게 뭐라 말해야 합니까? 줄 잘 서라, 튀지 마라,
권력에 아부해라. 그래야 공천받는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까? 저에게 개파를 낙인 찍어 제 생각을 임의로 재단하셨던 선배님들, 이 순수하게 정치 꿈꾸는 청년들까지 개파로 나누어 낙인 찍으실 겁니까? 제가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정치를 꿈꾸는 이 청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겠습니다. 생각이 조금 다를지라도, 서로 마음에 품은 대권 주자가 다를지라도 치열하게 논쟁하고 공정하게 경쟁해서 결국 우리는 하나 된 국민의 힘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주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조차 개파를 나누어 낙인 찍으면 친문과 비문으로 나누어 줄 세우게 하는 민주당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저 민주당을 보십시오. 4.7 재보선 참패 이후에도 비문 낙인 찍힐까봐 상식조차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하고 그저 친문의 조국 사수대만 자처하는 저 부끄러운 민주당을 보십시오. 그저 선동과 김어준의 말 한마디라면 박수치고 끌려다니는 저 민주당의 부끄러운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우린 달라야 합니다. 제가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개파로 낙인 찍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청년이 아니라 바른정당의 청년이 아니라 우리는 국민의힘 당원이고 국민의힘의 청년이고 정권 교체라는 하나의 목표에 선 당원 동지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유승민을 지지하는 청년들, 원희룡을 지지하는 청년들, 홍준표를 지지하는 청년들 끝까지 경쟁하지만 결국 그 레이스의 끝에는 정권 교체라는, 그리고 국민의힘의 정강 정책을 따르는 우리는 하나라는 당원 동지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내부 개파 투쟁에 에너지를 쏟지 맙시다. 차기 지도부는 정권 교체의 성공의 집권 정당으로 가느냐, 지난 몇 년간 패배주의의 정당으로 가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 김영태를 청년 최고위원을 뽑아주신다면 당내 청년 규합회 대선 승리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